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드립니다. 닥터플러스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의학 박사 변기현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어떤 질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긴장된 일 있으면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아이들이 시험 때만 되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망치는 그런 기껏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것은 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과민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원인이 있습니다. 아, 이것 또한 이제 원인을 찾게 되면 치료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꽤 낯선 질환은 아닐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민감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어도 이유 없이 설사를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계시는데 오늘은 대체 왜 그렇게 생기는지 아니면은 원인과 치료법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일반적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피검사상 네. 아니면 내시경상, 장내시경상 이상이 없으면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상이 없으면 너 과민해서 그래 이렇게 과민성 네. 대장증후군을 진단을 내리는 것뿐이지 과민성 대장증후군 진단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흔히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소화가 잘 되지 않고요, 복통이 있거나 복부 백만관과 같은 불쾌한 그 소화기 증상이 반복되고 네. 또 배변 상태는 이제 변비 혹은 설사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환자가 점점 늘어난 추세다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로부터 된장, 고추장을 먹는 한식 위주의 식탁을 이제 우리가 먹어왔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인스턴트 음식이 많아지고 유제품, 밀가루 제품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네.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8년에 약 149만 명이었던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 수가 네. 2012년에는 약 162만 명으로 불과 4년 만에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0명당 3명꼴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 네. 이것은 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사람들 얘기지 네. 병원을 찾아가지 않았던 사람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제 주변에도 장이 민감한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사실 그 확률적인 걸 떠나서 실제로 이렇게 배분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주 원인은 식습관의 변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목적은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네. 위에서 믹서된 음식은 소장과 대장을 거쳐서 흡수되게 됩니다. 네네. 특히 소장이라는 것은 영양분을 이제 음식물을 잘게 쪼개서 거기서 영양분을 분해해서 흡수하는 곳인데요.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밑 빠진 독이라는 그런 건데요. 네네. 소장이 좋지 않아 가지고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면 네. 아무리 부어봤자 다 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산삼, 녹용을 먹는다 하더라도 네. 밑이 깨져 있으면 다 새기 때문에 네. 이 과민성 대장증후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네. 소장에서는 음식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약 200조 개의 균이 있습니다. 200조나요? 네, 오. 그 삼성전자 하나의 매출액이라고 그러는데 아, 네. 200조 개의 균이 있어서 좋은 균과 나쁜 균의 비율이 85대 15입니다. 그런데 유전적으로 부모님 중에 누가 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50대 50으로 이제 깨져서 살게 되고요. 네. 이 상태에서 좋은 균하고 나쁜 균의 비율이 깨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단 음식을 먹거나 단 과일을 먹게 되면 나쁜 균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네. 비율이 깨지게 됩니다. 어.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장벽에 염증이 생기면서 네. 우유에 있는 카제인과 밀가루의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유나 밀가루, 단 음식, 단 과일이 이렇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뭐 우유나 밀가루까지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해가 되고 단 음식도 몸에 안 좋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과일이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과일은 몸에 건강한 거 아닌 건강을 찾아주는 거 아닌가요? 예, 단 과일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네.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을 보면 흔히 이제 3대 영양소라고 그래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얘기하고요. 네. 5대 영양소라고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하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효소에 의해서 네. 글루코스로 변환이 되지만 탄수화물과 과일에 있는 당은 네. 반드시 그 인슐린이라는 네. 그런 호르몬에 의해서 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아. 과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특히 네. 유전적으로 장이 안 좋은 사람이 과일을 먹었을 때는 나쁜 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음. 장벽에 염증을 심하게 생기게 하게 돼서 2차적으로 많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과일이 장이 안 좋다는 거는 사실 처음 들었는데 그러면 모든 과일을 다 피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네. 토마토라든지 키위, 자두, 음. 블루베리, 뭐 아사이베리 같은 경우는 좋은 과일이라서 많이 드셔도 되고요. 특히 키위에는 뭐 단백질 분해소가 있기 때문에 네. 고기를 드실 때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은 키위를 같이 드시면 소화가 잘 되는데요. 아. 문제는 이제 흔히 아침에 사과, 뭐 아침에 사과는 무슨 사과라고 그랬죠? 아침에 사과는 뭐 금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것이 장이 좋은 사람한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장이 나쁜 사람한테는 완전히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곰팡이균을 증식시키게 되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바나나, 음. 수박, 참외, 복숭아 이런 과일이 장이 나쁜 사람한테는 큰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맛있는 단맛이 나는 과일은 좀 피하는 게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요, 보통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경우에는 긴장했을 때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좀 대표적인 증상이잖아요. 네. 그 외에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이제 일단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상태로 이제 많이 네.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네. 나쁜 균을 증식시키는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 균이 증식하면서 활동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설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네. 이제 변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생활하시면서 변기가 막힌 화장실을 구경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종종 있죠. 네. 네네. 그런 상태에서 물을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오히려 역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인체 비환되면 여기가 이제 장이라면 이게 나타나는 증상은 변기에 있습니다. 이게 네. 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네. 물을 내리게 되면 물이 왔다가 역류해서 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난 위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네네.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장에 앉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그런 증상들이 다 위와 관련이 있어서 당연히 위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장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게 넘어가 볼게요. 역류성 식도염이 대체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랑 어떤 연관이 있길래 그렇게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흔히 이제 그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진단을 받는 사람은 다 산이 많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장이 막힌 경우에도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장과 뇌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장이 안 좋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서 부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위산이 부족하게 돼서 그런 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더욱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장이 안 좋은데 위산이 부족해지죠? 장을 이제 제2의 뇌라고 그러는데요. 네. 장의 기능이 안 좋았을 경우에는 뇌를 보호하는 비비라는 막이 있는데 이 막이 뚫어지게 되고요. 네. 이 막을 통해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먹는 단 음식, 단 과일, 유제품 밀가루가 이제 독소로 바뀌어서 뇌로 가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네.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 뛰고 입 마르고 열오르고 잠 못 자고 이런 증상이 네. 나타나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의 기능은 떨어져서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위산이 저하되게 됩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장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자율신경 실조증이 나타나면 이로 인해 위산 분비가 제대로 안 돼서 소화 기능 장애를 악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장과 뇌의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장 기능이 안 좋으면 뇌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 우리는 흔히 간과하기 쉬운 얘기인데요. 뇌하고 장이 무슨 관계가 있어 얘기를 하지만 요즘 이제 그러니까요. 서점가에 보면 장은 제2의 뇌다라는 그런 그 책도 있고요. 네. 뇌에 대한 장과의 연관성에 대한 책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네. 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리 뇌는 크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작은 뇌가 있고 이제 큰 뇌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왼쪽 오른쪽이 있어서 좌우 뇌가 일정한 그 정보를 교류받고 있는데요. 네. 뇌량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이것이 그 부부의 원리랑 같습니다. 네. 왼쪽 뇌는 주로 부분을 보고요. 오른쪽은 전체를 보는 거라서 아빠는 돈을 벌고 엄마는 그 번 돈을 쪼개서 쓰는 네. 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밤에 이야기를 해서 네.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네. 네. 각각의 뇌에서 들어온 정보는 바로 여기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교내라고 하는 곳에 연결이 돼서 왼쪽 뇌는 왼쪽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고 오른쪽 뇌는 오른쪽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데 네. 이것이 연결이 잘 안 되게 되면 자율신경계 실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 뛰고 입 마르고 열 오르고 잠 못 자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신경계통의 질환이 올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부경신경의 기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기 장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뭐 쓴물이 넘어오고 또 소변을 짜주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네. 자율신경계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뇌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뇌를 보호하는 막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BBB라고 그러는데요. 비비비요. 예, Blood Brain Barrier라고 그래가지고 네. 뇌혈관 보호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혈관 장벽이 모든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목이 붓더라도 뇌소망염이 안 걸리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의 약물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제 약을 먹어도 우리 뇌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발생학적으로 뇌하고 장하고 피부가 같은 외부에서 분화돼서 나눠지는 거라서 네. 장이 좋지 않은 경우는 이 비비비가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아. 여기에서 이제 불행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단 음식, 단 과일을 먹게 되면 이제 장에 나쁜 균이 증식하게 되면서 장벽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네. 장에서는 육모 세포가 있어가지고 그 육모를 통해서 잘게 부서진 영양소가 네.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제 장에 나쁜 균이 많아지게 되면 육모가 죽게 됩니다. 아. 그래서 구멍이 넓게 되니까 큰 네. 단백질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유에 있는 카제인과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라서 네. 이것이 혈관을 따라다니면서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지만 아. 특히 뇌로 가게 되면 정신신경과 질환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돼서 자가 면역 질환을 생기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과 뇌의 연관성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긴밀한 관계였네요. 참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흔히 장이 안 좋으면 뭐 더부룩하기도 하고 소화불량이 오기도 하고 그야말로 배가 막 꾸룩꾸룩하기도 한데 이걸 그냥 아유 장이 안 좋은갑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근데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장이 좋으냐 나쁘냐는 사실 유전인데요. 네. 그것이 인생을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아, 진료실에서 이제 보면 어떤 아이는 배앓이를 굉장히 해서 네. 막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우는 거예요, 밤마다. 그러니까 네. 어머니도 마르고 아이도 마르고 이런 상태가 요당불내증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그 아이가 이제 뭐 이유식을 하고 그러면서 뇌 질환이 생겨서 발달이 네. 늦거나 언어가 늦거나 뭐 음. 자폐, ADHD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아. 있습니다. 정말 심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관과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진단이 아닐까 싶어요. 한약에서는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한의학에서는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대변 검사라든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장내 유해균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영양분 잘 흡수되는지 등을 알 수도 있는 검사가 있는데요. 네. 이외에도 이제 응용근신경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뷔페 음식에 가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골라 먹듯이 네. 체질별로 다른 약을
혀에 넣게 되면 맛을 감지하듯이 이 감지라는 것은 뇌의 두정엽이라는 것인데요. 네. 그것이 근육의 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본인한테 맞으면 힘이 세지고요. 맞지 않으면 힘이 빠져서 체질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네. 변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고요. 위산이 많은지 적은지도 알 수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유를 넣었을 때 장에 유당분 요소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세지는데 네. 그 유당분 요소가 없는 사람은 우유를 넣었을 때 힘이 빠지게 되고요. 네. 밀가루에 글루텐 민감도가 있는 사람은 밀가루를 넣었을 때 또 힘이 빠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장내에 그 유해균이 많은지 그리고 유당불내증이 있는지 글루텐 민감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장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장을 뒤집어 보고 이럴 것 같았는데 비교적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어떤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장을 튼튼하게 해야지 뇌가 보호하는 막도 회복되기 때문에 네. 장을 좋게 해서 뇌를 보호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을 드시게 된다면 처음에는 이제 장내 곰팡이를 주는 약을 먹게 되는데요. 네. 이때 곰팡이균에 먹여야 되는 단 음식과 단 과일을 차단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유당분해 요소 생기는 약을 먹게 되는데 이때 또 우유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글루텐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약을 먹게 되는데 이때 밀가루를 끊으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약을 드시게 되면 일단 비비비라는 막이 네. 제대로 형성이 돼서 네. 음식이 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미 떨어져 있는 뇌의 기능은 뇌 재활 운동을 통해서 올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한약 치료가 병행이 될 때는 단 음식이나 단 과일, 유제품, 밀가루는 먹지 않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혹시 한약 치료에 침이나 뜸 치료가 병행되기도 할까요? 예,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것은 주 원인이 장내 세균총에 환경이 깨져서 나타난 질환이기 때문에 네. 식이요법과 그 한약이 중요하지만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염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은 침이나 뜸을 통해서 보조적으로 도움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그럼 원장님,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증상보다도 내가 민감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그래서 혹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심리적 안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긴장된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랑 안정된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문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장내 세균총의 환경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교감신경이 흥분돼 있습니다. 마치 교감신경이 흥분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이 좋은 사람은 네. 누가 지하철에서 발을 밟게 되면 네. 아유 아파요 조심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네. 장이 안 좋아서 네. 교감신경이 흥분된 사람은 더 과격하게 얘기를 하겠죠. 아. 야, 이 XXX야 뭐 이렇게 과격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네. 장이 안 좋아서 나타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싶어도 네. 사실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먼저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서 치료를 해야 음식이 주는 스트레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안정을 더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장 건강이 본인의 성격까지도 좀 좌우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신기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은 양방 치료랑 비교했을 때 한방 치료가 갖는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한의학의 치료는 병이 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을 가장 중점으로 두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것은 예방의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이 좋지 않느냐 좋으냐를 미리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장이 안 좋은 경우라도 단 음식, 단 과일, 유제품, 밀가루를 끊고 살면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걸 모르고 막 단 음식, 단 과일, 유제품, 밀가루를 먹으면 치명적인 손상이 됩니다. 특히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네. 뭐 그 종류는 이미 말로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고요. 심지어 치매 원인이 밀가루다 이런 책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레인 그래요?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이 나와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음식이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식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요즘에 해독이라는 단어가 참 이슈였잖아요. 해독 주스를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며 남성분들이며 드셨고 저도 사실 이 해독 주스를 통해서 장 기능도 뭔가 원활해진 것 같고 다이어트까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해독 주스가 도움이 될까요? 예, 요즘 그 해독 주스에 대한 이야기를 환자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런 걸 봐서는 매스컴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그 해독 주스의 재료가 뭐 양배추라든지 이런 토마토라든지 들어가는데 네. 바나나, 사과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거 없으면 맛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장이 좋은 사람은 그걸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장이 나쁜 사람한테는 그것은 오히려 해독이 아니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아. 장내에 유해균이 먹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빼고 드시던가 네. 해야지 그걸 같이 넣어서 드시면 뒤죽박죽 먹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뺐을 경우에는 해독 주스가 장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에는 이제 유산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유산균의 먹이가 이런 야채이기 때문에 야채를 네. 많이 드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채소는 장 건강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본인이 소화가 안 되고 변비 설사가 잦고 뭐 두통 어지럼증이고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의심되는 분이 계신다면 단 음식 단과일 유제품 밀가루를 철저히 차단해 보세요. 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정말로 장이 좋은지 나쁜지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밀가루는 단순히 글루텐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글루텐이 밀가루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현미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이 나쁜 사람은 현미도 해가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장내 그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를 먼저 진단하는 게 좋고요. 특히 과일은 몸에 좋지 않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네. 다 해로운 게 아니고 네. 장이 좋은 사람한테는 그것이 영향이 되지만 네. 장이 나쁜 사람한테는 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체질이 뭔지 네. 장내 환경은 좋은지를 네.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한의학 박사 변경 원장님과 함께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중요한 날 아니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날 장 건강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도 많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